다음은 AI 머신 비전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비전이라는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다음에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해석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자동화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머신 비전이라는 시장은 주로 이제 제조 선진국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제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일본, 그 다음에 유럽엔 독일, 이런 나라에 있는 나라들이, 기업들이 그 머신 비전 기술을 주도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AI 기술이 도입되기 전에는 룰 기반 머신 비전이라는 것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룰 기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전 전문 프로그래머가 어떤 때는 양품이고 어떤 때는 불량인지 사전에 규칙들을 다 정의를 하고요. 그 규칙에 의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지금까지 많이 쓰이긴 했지만 얘가 이제 한계가 좀 있는데요. 어떤 때 한계가 있냐면 사전에 불량이 어떻게 생길지 정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얼룩이라든지 뭐 찍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LCD에 생기는 불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정의하기가 어려운 비정형 불량인데요. 이 비정형 불량들에 대해서 조금 취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형태의 불량이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얘가 PCB인데요. 여기 보시면 PCB의 신호선을 만들다 보면 이게 이제 패턴이 뜯겨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그럴 때 여기는 이제 신호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절반 정도가 뜯겼는데 이거는 전기력 특성 검사를 하게 되면 아직은 끊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품으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이 끊어진 부분이 지속적으로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끊어질 가능성이 높은 크리티컬 불량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왼쪽과 같은 경우는 이 넓은 신호 영역에서 약간 뜯겨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나중에 쓸 때도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룰상으로 이거를 잡게 되면 원본 설계와 달라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전부 다 이제 불량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왼쪽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성 불량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룰 기반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검사를 지금까지 해왔냐면요. 사람을 투입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보기보다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룰 기반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불량 다시 사람들이 리체크해야 될 영역을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투입해서 유관 검사를 하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 4개의 가생 불량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제 수율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관 검사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룰 기반 검사의 한계를 사람을 투입해서 유관 검사로 보완을 하긴 하지만, 작업자들 간에 그 불량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자 유관 검사자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했더니 보통은 이런 데가 그 검사 환경이 가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투입했더니 저녁 때 이제 퇴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사람 뽑아서 한 2주간 교육시켰더니 또 현장에 투입하면 또 퇴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투입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흘러가다가 라인을 세우고 하루나 이틀분 분량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검사실로 이송하고 거기서 검사를 수행합니다. 근데 검사실로 이송하던 그 중간에도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그 스파성, 랜덤하게 생기는 스파성 분량은 하루나 이틀분을 모아놓고 검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비 이상으로 생기는 불량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 이틀 뒤에 그 불량을 발견하게 되면 이거를 다 전량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제 AI 검사를 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AI를 학습시킬 때 제일 그 검사를 잘하는 검사자의 눈높이로 AI를 학습시키게 되면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일관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작업을 시켜도 법에 걸리지도 않고 불만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놓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인라인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체 라인을 자동화시키게 된다면 그 불량이 생기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많은 물량을 폐기 처분할 그런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AI 비전 검사를 쓰이게 되면 기존의 룰 기반 비전 검사의 문제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유관 검사의 한계점뿐만 아니라 전체 라인 자동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깁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어떻게 AI 비전 검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구르트 쿠퍼스에 있는 알약을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미지들을 학습시킨 이미지들을 쭉 끌어온 다음에 저희 그 AI 학습기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 검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검사가 잘 하는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현장에 이렇게 이제 적용하게 되면 AI가 그 비전 검사를 완벽하게 잘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AI 비전 검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소스를 공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인식률 95% 정도의 오픈 소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업용에서의 인식률 95%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같은 경우는 99.x 이렇게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95%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학습시키는 그런 AI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 영상을 여기저기서 찍어봐야 되는데요. 고양이를 찍어볼 때 고양이를 누군가 안고 있을 수도 있고 테이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소파에 있을 수도 있고 침대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찍히는 환경이 다 제각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찍을 때 가까이서 찍고 어떤 사람은 멀리 찍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크기가 제각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양이가 고개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뒤돌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양이 자세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 영상을 인식시키는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신경망이 아주 딥합니다. 아주 딥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산업 영상 같은 경우는 환경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심플하게 하얀색이나 검은색 같은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높이를 일정하게 위치를 시키면 항상 거의 비슷한 크기의 피사체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자세를 일관되게 해주게 되면 자세 문제도 이제 잡히기 때문에 산업용 망을 만들 때의 그 방식은 자연 영상처럼 아주 깊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대신에 정밀도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경망을 완전 통제를 해서 메모리의 용량을 100분의 1, 그 다음에 처리 속도를 20배 빠르게 함으로 그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보통 오픈소스 같으면 아까 망이 아주 딥하기 때문에 학습시키는데도 일주일씩 걸리던 거를 저희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2시간, 1시간, 30분 이내에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같은 경우 200만 원대 고성능 GPU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30만 원대에 제일 싼 GPU 갖고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CPU만 갖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저희가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효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초반기에는 불량 이미지를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몇 개 안 되는 샘플만으로 AI를 학습시키게 되면 원했던 것만큼 성능이 나오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 필드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 변화라든지 배율, 포커스, 잡음 이런 것들을 다 모델링해서 몇 장 안 되는 이미지로부터 자동으로 그 만장, 10만 장의 이미지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놈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AI가
실제 필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결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AI가 어떻게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뭐 크기 변화도 만들어주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조명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모델링해서 AI가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장점을 가진 AI를 현장에 적용할 때 고객사들별로 다양한 니즈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가 이제 툴하고 매뉴얼을 공급해주면 고객들이 그걸 가지고 AI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를 산 다음에 각자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그런 경우 비슷한 경우고요. 두 번째 모델은 프로페셔널 서비스 모델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고객사가 잘 모르겠다, 당신들이 이제 다 개발해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미지 데이터 취득하고 정제하고 AI를 학습시키는 것까지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패키지 모델입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그 학습을 시키고 나면 뭐 유사한 산업 분야에서는 다시 AI를 재학습시킬 필요 없이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 가서 기성복을 살 때 바지단 조금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듯이 이 패키지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AI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단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비싸지는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AI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전 자동화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자동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장비까지도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로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서브스트레이트 PCB라는 걸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2017년에 저희한테 프로페셔널 서비스 모델로 AI 비전 프로그램 개발 요청을 했고 저희 결과에 만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라인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장비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개발해서 올해와 내년에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정 분야에 쓰일 수 있는 AI를 개발한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AI를 개발했기 때문에 반도체로부터 2차 전지까지 그 다양한 고객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AI 머신 비전은 지금 시장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 비전 시장으로 이거를 살펴보면 글로벌 머신 비전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7.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소프트웨어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성장률 10.8%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룰 대신에 AI 방식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AI 방식 같은 경우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AI 머신 비전 시장에서 작년 대비 6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이상의 폭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